예,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방송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찍으려고 했는데, 주말에 할 게 없네요. 공부해야죠. 할 거 없으면. 보겠습니다. 장이 생각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봅시다. 저는 하나를 좀 계획이 없이 들어갔던 거를 조금 살아 나온 게 하나 있고,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화승인더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종목이 화승인더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왔습니다. 알람 설정해 놓은 게 7750, 7750, 7550. 예. 요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뭐야? 응? 아침에 알람이 와서 샀어요. 알람이 와서 샀고 지수가 빠졌거든요. 어제 지수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비교하고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나락을 가지고 쌍바닥을 찍는 와중에서도 이게 올라가길래,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뭔가 의미 있지는 않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더 샀습니다. 이 친구 목표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500원에서 9,200원으로 분할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추세면은 다음 주에는 목표 가격을 도달할 것 같고, 상황을 봐서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매 진행 중인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을 좀 했었던 게 있는데 팔았어요. 비중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컸어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이렇게 샀는지, 예, 갈짜리라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음봉이 뜨길래 이날 또 지수가 빠져가지고 다른 걸로 아마 상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3분의 1 정도 덜어냈고요, 이날. 그리고 올라가는데 혹시나 또 지수가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처음에 이제 절반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올라가고 빠지고 요 자리를 지켰으면 홀딩을 했을 거예요. 예, 요 자리를 지켰으면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지켜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한 그 부분만큼은 상쇄를 했고요. 이 종목 자체는 좋게 봅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꼬여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가 있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너무 좀 빨리 판 감이 있는데, 아직 뭔가 제가 여기서 샀던 거는 뭔가를 슈팅을 기대를 하고 샀는데 그런 슈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장이라서 또 팔았습니다. 금요일에 정리 좀 많이 했어요. 예. 시작할 때 쭉 치고 올라가고 힘 떨어질 때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을 겪고 결국 오르긴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좀 세게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판단으로 팔았고, 요 그림은 조금 여기서 계속 슈팅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이런 그림이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라서 뭔가 재미가 확 있지는 않아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 최고점에서 산 게 있는데 일봉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종목이었는데 분봉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굉장히 제 기준으로서는 호가가 굉장히 좀 얇은 종목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길래 밑에 깔아놓고 위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산 다음에 깔린 게 체결이 된 거고, 밑에서 여기서부터 또 추가로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체결이 되다 보니까 나름 비중이 좀 올라가서 아침에 거의 다 털었어요. 거의 다 터니까 또 이렇게 가는데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요 두 개의 복만 보면은 굉장히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서 그대로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봉 봤을 때는 좀 너무 위험해서 팔았는데
오히려 안정적인 일봉을 뽑아 주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굉장히 좀 짧게 먹고 나왔어요.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서 네, 좀 벌었습니다. 금요일은. 네, 이제 보시죠. 여기서 잠깐만요. 눌림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양봉이 나왔네요. 그쵸? 눌림이 나와서 샀는데 이게 양봉이 뜬 거고 다음 주도 양봉을 기대를 하는 거고. 이마트 여러분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도 오후에 이마트를 갈 예정인데 250억 들어오고 100억 또 들어왔습니다. 음, 네. 이것도 하루 종일 지수가 그렇게 요동치는 와중에서 이거를 지켜줬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이 가격 안에서 이 가격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좀 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갔네요. 예, 기관 들어왔고 이 친구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유니크는 별로예요. 들어온 거 다 나갔죠. 일봉 이렇게 음봉 떠버리면 근데 이렇게 뜨고도 양봉 뜨는 게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기관이 외국인 수급 보고 판단합니다. 이거 팔아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팔았는데 갈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는 제 원칙이랑은 안 맞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 종목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원칙에 맞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경동나비엔도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퐁당퐁당 많이 봤잖아요. 퐁당퐁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퐁당당 퐁당당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나도 괜찮아요. 이거는 기관 이렇게 들어오고 외국인은 크게 저는 뭐 신뢰를 하지는 않다 보니까 기관 이렇게 들어왔고 하루 쉬고 이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오늘 이게 진짜 맨날 예? 이거 알람 왔었거든요. 35,200원에 35,200원에 알람이 왔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근데 장중에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쌍으로 양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딴 거 다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길래 안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냥 약간 쉬는 정도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양봉이 뜰 확률이 지금 본 것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얘는 다음 주에 관종입니다. 양봉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또 팔아 제낀다. 그러면은 퐁당당 하루 더 쉬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슈팅 나오고 쉬고 바로 가는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이거는 아침에 시장가라도 정찰을 보내는 게 좋아요. 대한광통신처럼 이렇게 갔다가 팔고 쭉 빠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볼 꽉 채울 수도 있겠지만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식은 매일 나오니까요. LG전자도 하루 쉬었는데 음봉에 잘 담았겠네요. 이거 했으면은. 근데 제가 설정한 가격은 안 왔어요. 왔을 만도 한데 왔을 것 같은데 왜 안 왔지? LG전자 제가 안 한다 그랬구나. 저 안 한다 그랬어요. LG전자. 이렇게 이런 종목은 이게 ATM인데 왜 안 했지? LG전자 ATM이네요. 네. 뭐 놓쳤습니다. 계속 돈 들어오고 있으니까 10만 원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셀트리온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고 그래서 얘네가 JP 모건이 지들이 팔라고 하향 조정해서 사놓고 요거 다 나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섣불리 매수를 못했고 일봉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NCN도 알람이 왔어요. NCN 알람이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 왔나 여기 왔나? 근데 잡주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고 봉 자체는 합격입니다. 이 친구도 다음 주에 상승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빨간색이 많이 나와야 되고 오늘 관종들이 파란색이 나와야 되고 파란색에 담아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월요일날 빨간 불을 쫓지 마시고 월요일날 파란 불에
내가 정한 원칙에서 담으면은 화요일 날 수익을 줄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디딤 붕 떴죠? 이거는 좀 별론데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 시작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는 1640원, 50원 정도 지키면은 더 날라갑니다. 이걸 왜 누르고 있어? 네. 1640원, 50원. 1640원, 50원. 딱 요거 보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월요일 날 빠져도 되는데 1630원은 진짜 꼭 지키면서 종가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거를 전제했을 때 2200원까지 열려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2200원까지 딱 여기까지. 예. 얘가 지금 1630원 정도 이 정도 요 자리를 지킨다고 했을 때 붕 떴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밑으로. 그 이렇게 하락으로 나오고 끝나도 되고 하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을 해도 됩니다. 요런 봉들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고 참 2100원, 2200원까지는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깬다 그러면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손절 매수 뭐 매도 익절 이런 거를 원칙대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다. 잠깐 그거 보고 갈게요. 장원테크 2,800원 말씀드렸거든요. 2,950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이상 뭐 예측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딤도 붕 뜬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손절선과 매도선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면은 좋은 종목입니다. 회사 재무 이런 거는 몰라요. 예. 재무는 안 좋은 종목일 수도 있겠죠. 투비소프트가 아마 8월 29일에 나왔을 거예요. 8월 29일. 그럼 8월 31일이겠네. 투비소프트 나왔죠. 요때 나와서 아마 요때도 가격을 한번 찝어줬을 텐데 이 친구가 나오고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저는 영상을 찍고 끝나지만 요 가격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누가 팔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려가지고 이 시간을 고통을 받다가 여기서 아마 샀겠죠. 제 영상을 보고 이걸 고통을 받다가 아마 이쯤에서 한 5% 올랐을 때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팔 게 아니라 이 조정 끝나고 상승을 하면은 그거는 홀딩을 해야 되는 건데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2,100원 정도를 좀 지키는 게 유의미한 종목인데 2,100원을 일단은 금요일은 못 지켰어요. 2,100원을 만약에 지킨다. 다음 주에 2,100원을 못 뚫고 내려오면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2,100원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은 3,200원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영상에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3,200원 이렇게 보시죠. 3,100원 정도. 얘는 뚫고 조정받고 뚫고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뚫고 나서 아니 뭐야 3,100원 어디 갔어? 예.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뚫고 나서 횡보를 하고 뚫고 나서 횡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뚫고 횡보하고 뚫고 지지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쿠션 맞고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슛.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그림상으로는 여기서 또 조정을 하면은 진짜 좀 괴로운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상신 EDP 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들어와서 가지고 온 거 수급주입니다. 이렇게 슈팅 터지고 나서 횡보를 하고 다시 슈팅 터지는데 거래량이 좀 딸려요. 그래서 좀 좋은 1등주는 아니다. 그래서 잠깐 상신 EDP
아직은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3,200원 정도 혹시나 주면은 한번 해볼 만 하겠습니다. 저도 13,200원 정도. 이렇게 설정하면 대부분 안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오면은 시장이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은 거의 먹으면 수익인 자리. 서울 옥션. 이게 맨날 같은 차트로 같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하는 말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옥션도 이 층 얘도 지금 음,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그쵸, 여기가 지지가 된 구간이니까 저항인데 이걸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슈팅을 쏴버렸어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6,800원까지 오히려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6,800원. 6,000 여기 딱 나오죠? 예, 별거 없습니다. 제 영상 전부 다 지지 저항이에요. 지지 저항인데 디테일로 보는 게 거래량 그리고 차트 그다음에 수급 이런 걸로 따지는 건데 뭐 다 종목이 맞는 건 아니고요. 부수적인 것들이 충족을 해야 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자체에서는 거래량이 잘 터져줬기 때문에 여기 다시 빠진다고 해도 좀 지켜주면은 할만합니다. 볼까요? 5,300원. 거래량 여기서 많이 들어왔네. 조금 공격적이긴 한데 5,300원 밑에서 5,200원 이 정도 뭐 보수적으로 보실 분 4,900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 사가지고 7,000원까지 6,800원까지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이 기관 수급이 없는 것들 돈을 잃으면 안 되니까 잘 안 하는데 5,000원 저는 하겠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5,000원 5,000원 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최고가죠. 그 최고가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뭐 서울옥션, 상신 EDP, 투비소프트, 디딤 이런 거 하던 거보다 이게 저는 안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최고가에서 돈이 기관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거 100만 원 산다 치면은 얘네들은 300만 원, 500만 원씩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리를 안 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12%가 올랐으니까 6% 정도 빠져주면 좋겠네요. 64,000원부터 62,500원까지 분할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네. 64,000원, 63,500원, 62,500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이탈을 하면은 안 돼요. 이탈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어떻게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료 정밀 기계면 또 뭔가 이슈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64,050원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6만 100원 단위네요. 64,500원에 아닌데 64,100원 해보겠습니다. 자, 홈쇼핑이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GS랑 현대홈쇼핑이 나란히 이 관심 종목이 들어왔는데 바닥에서 방향을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세게 이제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에 있던데 잠깐만요.
GS 홈쇼핑 기준으로 15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지랑 저항이랑 만나죠. 여기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 저항이 됐고 이제 저항인데 이거를 뚫는다면은 15만 원까지 갑니다. 못 뚫으면은 다시 빠지겠죠. 근데 못 뚫을 것 같진 않고 이 자리에서 하루나 이틀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 굉장히 좀 이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뚫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한번 살짝 떠가지고 쭉 빠져서 살짝 올린 다음에 양봉 빡 나오는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고, 요거는 자리 자체가 바닥에 있는 거라서 크게 뜬 게 없기 때문에 6% 떴어요 겨우.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잡주가 아니잖아요. 대형주잖아요. 중형주라고 봐야 되나? 저는 12만 7,5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차하면은 상황 보고 시장가로 지릅니다. 근데 시장가로 질러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 홈쇼핑도 같이 여러분은 근데 어느 홈쇼핑 쓰세요? 저는 홈쇼핑에서 물건 안 사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홈쇼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만 한번 단순히 보면은 현대 홈쇼핑도 한 84,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여력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어도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고 저항이 되는 구간. 근데 이걸 뚫는다라고 하면 8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84,000원 보면은 여기가 또 지지가 되는 구간이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키면은 더 가는 거고 못 지키면 빠지는 거고. 차트가 두 개다가 전부 동등해서 섹터가 같다 보니까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봉 자체는 좀 꽉 찬, 상대적으로 꽉 찬 GS가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실 거면은 바스켓으로 두 개 다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YG, JYP, SM 같이 사는 것처럼 얘네도 두 개 다 같이 사서 목표가를 정하시고 가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HDC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수급도 별론데 뭐 주로 다들 아는 게 아마 아시아나 무산 때문에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슈가 있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000원 이 정도. 수급이 없는 거는 조심하세요. 하실 거면 홈쇼핑 하시는 게 낫고 차트 자체는 바닥이라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음, 한번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이때가 아마 뭐가 있었겠죠. HDC 이거는 사시기 전에 공부를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시가 13% 뜨고 쭉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이고 쭉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인데 어떠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점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어, 음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그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이때 나왔다가 양봉, 음봉,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이러면 저는 손절했을 거예요. 요걸 지켰어야 되거든요. 요걸 지켰으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더 슈팅이 나올 텐데 얘는 지금껏 보신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 나갈 종목입니다. 갑자기 슈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스코 양봉 터지고 거래량 마르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왔습니다. 그 다음도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차트적으로는 잠깐만요. 지금 저항이 있네요.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지지 저항 애매한 구간이죠. 거래량이 여기도 좀 많이 터져가지고 얘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6,400원을 지키면은 얼마든지 더 위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까지만 말을 하고요. 굳이 이 종목 많은데 얘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DB하이텍도 이렇게 가는 종목이라서 저는 못 사는데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반도체 쪽 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는 또 이제 돈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또 공략을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여길 보고 산 거거든요. 이 자리를. 그러면은 딱 나왔네. 26,400원입니다. 이 친구는 26,400원, 25,800원. 26,400원 하면 금방 올 것 같은데 근데 2%? 와, 금방 빠져요. 이건 용기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25,800원에서 25,200원 보시고 저는 26,400원에 한번 다시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는 근데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워낙 지금 붕 떠 있는 고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쭉쭉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이건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6,400원 저는 저장을 좀 하고요. M2I도 잠깐만 이거 왜 가져왔지? 요거는 그냥 좀 더 가면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기관도 좀 들어왔고요. 기관이 상장된 날만 제외하고 보면은 기관이 오늘 좀 어제 오늘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슈피겐 코리아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크게 볼게요. 크게 작게 보면은 별 그게 없어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 횡보를 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박스 횡보를 했죠. 그러면은 박스를 횡보를 하다가 그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랑 똑같은 박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얘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얘는 좀 짧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로 횡보하던 종목이 그 박스를 뚫게 되면은 그 박스의 간격만큼 하나 더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여기 구간을 뚫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구간을 뚫게 되면은 위로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같은 게 되겠죠? 이 박스가 되겠죠? 그렇단 말은 여기 뚫은 요 구간을 지금 보면 전부 다 윗꼬리로 못 지켰고 파란색 봉을 못 지켰어요. 근데 기관 수급을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켜야 될 자리가 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71,500원 정도가 지켜야 될 자리가 일봉으로 봐서는 될 거고 분봉으로 봐서도 71,300원, 400원, 500원 되겠죠. 그러면 얘는 71,900원부터 69,8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날의 종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71,500원에 매수를 좀 걸어 보겠습니다. 알람을 걸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정석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실픽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1,500원을 만약에 지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위에 박스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5%가 업사이드가 나오죠. 전제 조건은 제가 차트도 보지만 거래량이랑 기관 수급도 봅니다. 얘네들이 이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탈하면은 다시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름 좀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고 인버스를 많이 샀네요. 이 친구들이 누가 샀나? 금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현대오토에버 이거 블럭딜 나왔는데 이걸 다 물량을 다 받아 먹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마트 좋네. 아, 참. 네, 그럼 저는 정리하고 밥 먹고 이마트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장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